자, 1번입니다. 양수 K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한다. 즉 A를 세제곱하면은 K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A를 세제곱하면은 K가 나옵니다 이런 말이고, 그 또 A의 네제곱근 중 양수인 것은 세제곱근 4이다. 즉 세제곱근 4를 오히려 거꾸로 네제곱하면은 A가 나온다 이런 말이니까 세제곱근 4를 얼마 네제곱하면은 A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이걸 정리해주면은 4의 3분의 4제곱이 A란 얘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그 A를, 이게 A잖아요. 그죠? 이 A를 다시 세제곱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K가 나오잖아요. 즉 4의 3분의 4제곱의 세제곱, 여기가 A니까요. 그죠? 그거는 다시 K가 나오니까요. K는 뭐예요? 4의 4제곱이니까 정답은 2의 8제곱이니까 256이 되겠죠. 자,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2보다 큰 2 이상인 n에 대해서 실수 a의 n제곱근,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a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f 이거를 더하라 그랬는데 그냥 바로 갈게요. 이거의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거의 해석이. 그렇죠? 마 3의 2제곱근 중 실수란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은 마 3의 2제곱근이란 근인데 두 번 곱해서 마3이 되었다. 즉 x를 두 번 곱해서 마3이 되었다. 이런 것이고, 그 중에 실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0개죠. 없어. 두 번 곱해서 마3 되는 게 어딨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마3 f3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의 이번에는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해석이죠. 맞죠? 그러니까 근이야. x예요. 거꾸로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것은 몇 개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실수는 눈에 하나 보이죠? 그래서 한 개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F의 4의 5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쵸? 5의 4제곱입니다. 5의 4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근이야, 근이니까 x예요. 즉 거꾸로 4번 곱해서 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우함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니까 양수 이쪽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근 2개. 그러니까 이것은 2개가 된다. 따라서 다 더하는 거니까 빵개, 1개, 2개 더하면은 총 3개가 답이 되겠죠. 3번 문제는 A라는 집합은 3과 4, B라는 집합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럴 때 라지 X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X라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그 X는 X의 A제곱은 B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그럴 때 요 A 지수는 요 A에 3과 4가 들어가는 거고, 요 B는 라지 B니까 요거 마삼 마구 3, 9가 이렇게 B에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즉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 몇 개 나와요? 총 8개의 조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오나? x의 세제곱이 9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9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3일 때, 9일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고, x의 4제곱이 얼마냐? 또 마 9일 때, 마 3일 때, 3일 때, 9일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서 총 8가지 조합이 일단 나오는데, 그 중에서 x가 실수일 때에만 원소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기억 볼게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9가 실제로 실수인가, 그리고 그게 x에 들어왔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9는 어디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x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고, 당연히 이것은 3번 곱하는 것은 이렇게 x의 세제곱의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9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실근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9는 실근으로서 라지 x의 원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자, 니은 원소의 개수, 즉 실근은 8개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야 되고, 그게 서로 다른 게 총 8개가 되느냐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세제곱은 어떻게 되니? 무조건 이렇게 기함수, 그리고 마구 마삼 3, 9는 다 뭐야 이런 식으로 근이 겹치는 게 하나씩만 존재하니까 얘는 여기서 총 4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곱해서, 즉 이렇게 생기잖아요. 우함수니까 4번 4제곱에 해가지고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거, 마이너스 3이라는가 마이너스 9는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지 않겠고, 그 다음에 3하고 9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리고 서로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4개가 분명히 존재하겠다. 그래야지 여기서도 4개가 있으니까 4개, 4개, 그리고 이게 다 다르죠. 분명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총 8개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 집합 X의 원소, 방금 얘기했던 이 8개 중에서
양수인 것을 다 곱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서는 당연히 얘는 음수의 근을 갖죠. 이거 실근이긴 한데 얘는 음수잖아. 맞죠? 여기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탈락. 그러면은 3과 9가 되니까 여기서는 실근이 세제곱근 3 하나 확보, 그리고 세제곱근 9 이렇게 하나가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3하고 9일 때에는 한마, 둘, 셋, 네 개인데 양수니까 얘랑 얘랑은 탈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가져오면 되겠다.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4제곱근이죠.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입니다. 4제곱근 3하고 4제곱근 9가 되겠다. 이거를 다 곱한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 되고 얘는 3의 얼마니? 3분의 2제곱이 되고 4제곱근 3, 요거는 3의 4분의 1제곱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3의 4분의 2제곱이 되겠죠. 3의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4분의 2제곱은 2분의 1이니까요. 그냥 쓰자. 자, 그러면 이걸 다 곱한다 그랬어. 곱하는 것은 지수끼리는 밑이 다 같으니까 더하는 거죠. 그럼 3분의 1과 3분의 2가 더해지니까 1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4분의 1과 4분의 2가 더해지는 거니까 4분의 3이 확보가 되어서 3의 4분의 7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4제곱근 3의 7제곱으로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디귿은 당연히 맞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참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근 2개가 알려져 있죠. 그리고 A와 B를 곱하세요. 자, 일단은 근 2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반자동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세제곱근 3과 B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세제곱근 81이 되고, 그 다음에 2개를 곱한 거 세제곱근 3 곱하기 A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니까 여기서 A가 됩니다. 선생님이 말한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그냥 A분의 C는 요 A랑 요 B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얘기한 거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거의 A, B를 얘기한 거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서 B가 나오잖아요. B는 세제곱근 81 빼기 세제곱근 3이에요. 맞죠? 이거를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겠나요? 있겠죠. 세제곱근 81은 3의 몇 제곱이니? 3분의 4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럼 이것은 3의 3분의 1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얘는 3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 이해되죠? 이 부분 이해되죠? 그죠? 전개해봐. 그러면은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3 이렇게 세제곱은 3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돼요? A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왜 여기서 곱하기 이제 여기 A가 아니죠. 스컬렉스로 여기 있어. 이게 B가 되는 거죠. 이게 A가 되는가? 두 개는 세제곱근 3하고 세제곱근 B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A가 되는 거잖아요. A.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B를 구했잖아. 방금 B를 구했기 때문에 요 B 2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곱한 거를 다시 A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근 3, 세제곱근 3에다가 2 곱하기 세제곱근 3, 그쵸? 이게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 2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나는 방금 B도 알았고 방금 A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A 곱하기 B가 되니까 정답이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가 두 번에 있으니까 2의 제곱에다가 세제곱근 3이 2제곱에다가 여기 한 번 더 있죠. 그러니까 총 세제곱, 세제곱근 3이 얼마예요? 총 3번 더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그냥 3으로써 12가 정답이 되겠죠. 4번이 되겠네요. 자, 2 이상인 자연수 5번입니다.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fn이라고 약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f6은 3이다. 어떻게 된가? f6이니까 이 n이죠. n값은 밑이야. 그러니까 6의 k분의 4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상황 중에서 k는 몇 개냐? 그럼 당연히 6은 그냥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그냥 6의 k분의 4제곱으로서 k는 여기 k분의 4가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요. 자연수의 자연수 제곱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k는 4의 약수로서 1, 2, 4가 되고 즉 3개가 됩니다. 이게 3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F8은 뭐가 될까요? 즉 8의 k분의 4제곱이니까 얘는 8은요 거듭제곱이야. 6과는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2의 k분의 12제곱이 되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이 녀석이 자연수 거듭제곱이 돼야 되니까 k는 10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60이 총 6개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6이 되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이제 상황 파악은 됐으니까요. fn이 8이 되는 것, 즉 n에다가 k의 4제곱에서 이게 자연수가 될 때 요 k가 8개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n이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이 아니면은 그냥 4의 약수로서 k는 존재할 거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와 어떤 거듭 제곱 패턴, 선생님은 a의 b제곱으로 한번 패턴을 얘기해 볼게. 어떤 거듭 제곱 패턴이 돼서 k분의 4제곱, 즉 a의 k의 4b 제곱으로서 이게 k는 4b의 약수로서 존재해서 그게 8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4b의 약수로서 k가 존재하고 그게 8개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즉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말로 해볼게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다가 1씩 다 더해서 다 곱하는 거야.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되는 것은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어떤 수의 7제곱이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수와 어떤 수의 1제곱과 세제곱이 그런 거지. 물론 이 어떤 수 및 세모 네모는 다 소수일 때 얘기입니다. 소인수 분해한 결과니까. 아니면은 8은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이런 것도 있겠다. 어떤 수의 1제곱, 어떤 수의 1제곱, 뭐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 어떤 수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소수 3개만 하나씩만 붙어 있어도 지수가 1이니까 1, 1, 1 더해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로서 또 8개가 이렇게도 상황이 연출이 돼요. 자, 그러면은 4 곱하기 b의 약수도 첫 번째 상황인지 두 번째 상황인지 세 번째 상황인지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아, 물론 가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누구의 최소값이냐면은 n의 최소값이야. 근데 n은 선생님이 a의 b제곱으로 연출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n이 가장 작으려면은 a의 b제곱이 가장 작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4 곱하기 b의 약수가 8개가 되는 상황 중에서 첫 번째 상황, 어떤 녀석의 7제곱의 패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선생님이 1번 상황이라고 해볼게. 1번 상황은 4 곱하기 b는 이미 2의 제곱 곱하기 b니까 만약에 2의 어떤 수의 7제곱이 되려면 b가 이제 2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즉 2의 7제곱으로서 b는 2의 5제곱, 즉 32가 되는 상황도 어쨌든지 간에 최소값인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는 케이스는 맞아요. 즉 b가 32일 때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a의 b제곱이니까 a의 32제곱으로서 가장 작은 것, 즉 2의 32제곱 요것도 엄청나게 큰 수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맞는 거니까 일단 후보로 간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이번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1제곱과 세제곱의 상황이야. 그러면은 4 곱하기 b 여기 두 번째 상황에서 쓸게요. 4 곱하기 b는 2의 제곱 곱하기 b잖아요. 자, 이게 무엇과 무엇의 세제곱, 이렇게 무엇의 1제곱과 세제곱이 되려면은 요 2의 제곱이 이미 제곱이니까 걔가 이제 1제곱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세제곱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돼야겠죠. 즉, 요 b라고 하는 것에서 2가 한 개 들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세제곱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무엇인가의 제곱 패턴을 이렇게 가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b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모가 되었다. 여기 내가 미안. 네모가 돼야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모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네모 1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맞죠? 그러니까 요 1제곱과 세제곱의 패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요게 이제 패턴이 만들어졌으니까 b는 그냥 2 곱하기 어떤 소수 2 곱하기 어떤 소수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n이라고 하는 것은 a의 b제곱인데 b는 2 곱하기 어떤 소수 네모 이렇게 패턴으로 가져가도 돼요. 자, 그럼 이게 가장 작으려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당연히. 그렇죠? a는 밑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네모인데 네모는 소수인데 2는 아니니까 3이 가장 작은 거죠. 그러니까 2의 6제곱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고? 아까 했던
어디 갔어? 요거보다는 엄청나게 작잖아요. 이게 6제곱이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 30, 64라고 하는 게 뭔가 제일 작아 보이긴 해요. 자, 세 번째 패턴을 분석해 볼까요? 세 번째 패턴은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되는 것은 그냥 서로 다른 소수만 3개 곱해 있어도 돼요. 그런데 4 곱하기 b는 이미 소수가 2번 곱해져 있는 패턴이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애석하게도 이렇게 3개, 3개가 서로 다른 소수가 3개 곱해져 있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후보가 있고 그 중에서 작은 거니까요. 이렇게 64만 정답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럴 때 이걸 구하세요라 그랬어요. 이거는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K라고 한번 더 볼게. 사실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을 때 우리는 는 K라고 두고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자, 4A제곱은 그러면은 봐봐요. 2의 A제곱이 K니까 4의 A제곱은 K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의 B제곱도 K라고 됐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B제곱은 역수니까 그냥 K의 마이너스 1제곱 즉 이걸 두 개를 곱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다시 K가 되는 거야. 즉 이 문제의 정답은 K를 구하는 겁니다. 이 K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두 개를 이렇게 A-2와 B- 곱해가지고 4를 만들어냈어. 자, 그러면 이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또 활용이 될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우리가 는 K로 어떤 식을 뒀을 때에는 꼭 하는 게 뭐죠? 반드시 하는 거? 그래요. 2의 A제곱이 K니까 2는 이런 식으로 K의 A분의 1제곱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은 또 K의 B분의 1제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B분의 1 여기 쓰는 게 좀 헷갈리네. B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봐요? 당연히 곱해보잖아요. 그럼 6은 K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약간 문제 푸는 기계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K의 AB분의 A 플러스 B다. 이게 6이란 얘기야. 그럼 우리는 K를 구하기 위해서 얘만 알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정보 A, B분의 A 더하기 B를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무조건 됩니다. 보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겠지. 그러면 이걸 전개해 보세요. 그러면은 AB-2 가로 A 더하기 B 가로 됐고 더하기 4는 4니까 는 0이죠. 그럼 여기서 A, B는 넘어가서 이 괄호 열고 A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던 A, B분의 A 플러스 B 이거는 얼마란 얘기예요? 당연히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다 풀었지. 이 지수가 2분의 1이니까 K의 2분의 1제곱이 6이 되는 그러한 K는 당연히 3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3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인가가 있으면은 같으면은 특히 지수를 얘기할 때 지수 단원에서 그럼 는 K를 두고 나서 여기 는 K를 두고 나서부터 이 녀석을 4개체로 해서 뭔가 식을 만들어내고 조합을 해서 내가 찾는 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퍼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7번입니다. 양수 x에 대하여 땡땡땡땡이 살 때 이걸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비호감의 문제인 거죠.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하잖아. 생긴 게 불편하게 생겼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편한 걸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거 보면은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제곱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건 당연히 세제곱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맞아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우리가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서로 역수관계니까 이것은 1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18이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하나 이끌어냈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뭔가 이거 자체로 두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세제곱을 해보자.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우리가 편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복습 하나 해볼까? 어떤 두 수를 더한 것을 세제곱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더하기 3ab 가로 열고 다시 a 더하기 b 이렇게 된다. 맞죠? 이렇게 암기를 잘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개 그러면은 x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왜 나오지 또? 아니야. 자, 그러면은 앞에 거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거 초록색으로 하자.
x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두 개를 곱하는 건데 역수관계니까 그냥 3이죠. 그리고 다시 두 개를 더한 거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도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쓱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이거 자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네모 박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구했던 x와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더한 것이 여기 떡하니 18로서 잘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 식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t로 치환하는 거야. 누구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것은 그냥 t 세제곱은 18 더하기 3t라고 하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으로 바뀐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3차 방정식의 근 t를 구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8은 0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꿔주고 무엇을 0, t에다가 뭘 넣어야 0이 될까? 즉 조립제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뜻 봐도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이 됩니다. 실제로 3을 넣으면은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이야. 자, 그러면은 t 빼기 3으로 해가지고 여기 뒤에 블라블라 되는 조립제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마도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값이 무의미한 값이 나오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3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다시 7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로그의 실생활 문제, 뭐 이런 거, 지수 로그의 실생활 문제인데,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풀 수 있어야겠죠. 기출이니까. 자, 지면으로부터 H1인 높이에서 풍속이 V1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식에서는 여기하고 여기 존재하죠. 그다음에 지면으로부터 H2인 높이에서의 풍속이 V2이다. H2와 V2는 식에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럴 때 이런 관계식을 성립한대요. K라고 하는 문자도 존재하고요. 자, 그럴 때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2와 36인 높이에서 풍속이 2와 8이에요. 그러면은 이 12가 H1이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V1은 여기 2가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H1 어디야? 10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12.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V1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6에서는 8을 가져요. 그럼 여기가 36이고 V2가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식으로 환산하면은 8은 이렇게 되겠고 2 곱하기 12분의 36에 2 빼기 K의 2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정리 한번 하면 이게 약분되고 4가 되고 이게 다시 약분되어서 3에 여기다 옮겨 쓸게요. 4는 3에 2-K의 2제곱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좋았어. 자, 그 다음에 B지역에서는 지면으로부터 10과 90인 높이에서 그럼 이게 10이 H1이고 90이 H2가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풍속이 A하고 B니까 여기가 A가 V1이 되고 B가 V2가 되는 거야. 그걸 다시 위 식에다가 여기 지울까요? 여기 식에다가 다시 해당 식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H1이 어디 갔어? H1이 10이죠? 여기 보이시죠? H1이 10 여기가 10이 되고 왜 이렇게 자꾸 작아지니?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H2가 90이죠? H2가 90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풍속이 A와 B가 V1, V2 그게 바로 A고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식을 아래에다 써볼까?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10분의 9니까 9잖아요. 그죠? 10분의 90이니까 9가 되겠죠? 그 9에 2-K의 2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서 A분의 B를 구하라고 했죠. K는 서로 동일한 K입니다. 그렇게 하면 A분의 B는 이거를 양변을 A로 나누면 A분의 B가 여기 존재하고 9에 2-K분의 2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주면은 16은 3의 2-K 2제곱의 제곱이니까 3이 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9의 2-K의 2-K 분의 2제곱이 나오니까 자, A분의 B는 4의 제곱으로서 16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뭐랄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자 있죠. 이런 거.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자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대입만 하면은 그 다음은 술술술 알아서 풀리게끔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8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비슷한 문제고 뭐 사실 같은 문제죠. 잘 찾아가면 미지수가 의미하는 위치만 잘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 아무튼 블라블라블라블 있어서 폭발 지점까지의 길이가 D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무게가 W다. 그럼 W는 여기 분자에 존재하고 있어. 그럴 때 뭔가의 최대 반경 R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여기. 자, 갑니다. 수면으로부터의 길이가 스몰 d예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 여기 라지 d가 스몰 d가 되겠죠. 그럼 d 더하기 10분의 무게가 160은 여기 w 분자 160이 될 것 같아. 그거의 3분의 1제곱이 되고 앞에 k가 붙어서 그게 r이라고 하는 최대 반경 여기는 r1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같은 폭발 지점에서 그러니까 요 지점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몰 d가 되겠죠. 이것도 즉 k 곱하기 스몰 d 더하기 10분의 같은 폭발 지점이 스몰 d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가 p는 분자 스몰 p의 가스 버블의 이 폭격이 폭발했을 때의 버블의 최대 반경 R2야. 그럼 이게 R2가 되고 같은 식이니까 3분의 1 제곱 이렇게 해야겠지. 맞아요? 자, 그럴 때 R2분의 R1이 2래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그대로 분자 분모로 인식하면 되겠죠? 분자 분모 분자 이렇게. 그러면은 R2분의 R1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분의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될까? K 약분되는 거 하나 보이죠? 그러면은 3분의 1 제곱이 동일하니까 여기 분자 분모를 한 번에 쓰고 한 번에 3분의 1 제곱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D 더하기 10, D 더하기 10이 동일하니까 그냥 P분의 160만 남아서 그거의 3분의 1 제곱이 바로 2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P분의 160이 얼마 돼요? 8이 되니까요. 따라서 P는요 2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다. 맞죠? 9번 같은 문제, 방금도 그랬지만 8번이나 9번 같은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미지수의 위치만 정확하게 찝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 대입만 하면은 틀릴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연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C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아니니까 선생님 편의상 여기다가 어떤 그죠? 반원의 중심 O를 한번 써볼게요. 자, 선분 AB의 위의 점 C, 여기 C 보이죠? 여기 C하고 그 다음에 호 위의 점 여기 AB, P죠 P. 여기 있어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C 대 CB가 1대2야.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1대2란 얘기입니다. 1대2란 얘기예요. 길게. 선생님이 이거를 풀다 보니까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를 1대2인데 1대2는 2대4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A씨를 2, 여기를 4라고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물론 선생님은 2, 4라고 쓴 거지만 그냥 비율이 2대4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체 지름은 얼마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죠. 그럼 지름이 6이니까 이 반지름 OB는 3, AO는 3 이렇게 3씩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C하고 O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니? 1이 되겠죠. 1. 무슨 말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AC를 2라고 한다면은 요 반지름까지 요 여분 있죠. 여분 짜투리. 요 CO. 그거는 1이니까 절반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요 나머지 반지름은 또 3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2라면 여기가 절반 1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중심이 5라고 한번 여기 선생님 편의상 가져다 놨어. 왜냐면은 AC가 4제곱근 30인데 야, 4제곱근 32는 4제곱근 16 곱하기 2니까 16은 2의 4제곱이니까 밖으로 2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2 곱하기 4제곱근 2예요. 즉 AC가 2 곱하기 4제곱근이란 얘기인데 요 C5는 아까 딱 절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4제곱근이란 얘기고 요 반지름 OB는 얼마란 얘기야. 그냥 이거 더한 거니까 3 곱하기 4제곱근 2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죠?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5하고 요 P를 이어보세요. 5하고 P를 이어주시면 이거는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3 곱하기 4제곱근 2가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AC 대 CB가 이거 했구나. 호 AP 대 호 BP야. 그러면은 호 AP 대 호 BP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호의 비율은 중심각의 비율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도 2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80도를 2대 1로 나눠 먹으니까 여기는 120도가 되고 여기는 60도가 됩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럼 다 풀었네. 문제에서 PCB의 넓이를 S라고 해요. PCB의 넓이는 어디니? PCB는
요만큼이죠. PCB.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구할 건데 제곱까지 하래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요 PCB의 넓이는 누구와 누구와 쪼갤 수 있냐? 요거하고 요렇게 두 개를 쪼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았어.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가운데를 세타라는 가격이 있으면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 갔니? 요거부터 해볼까요? 여기 색깔을 어떻게 칠할까요? 이렇게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면은 요거 보라색 색깔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자, 하나, 두 변의 길이가 4제곱근이 하나하고 3 곱하기 4제곱근이 이렇게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물론 2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사인 12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일부러 삼각함수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범위니까 일부러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 3 있죠. 그럼 2분의 3 바로 가자. 2분의 3 곱하기 4제곱근이하고 4제곱근이는 어떻게 돼요? 2의 4분의 1제곱이잖아. 각각 2의 4분의 1제곱, 2의 4분의 1제곱. 그럼 2의 4분의 1제곱이 두 번 있으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냥 루트 2라고 쓸게. 그리고 이 친구들 사인 120은 얼마예요? 사인 120은 얼마예요? 바로 가세요. 얼마? 2분의 루트 3.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2분의 루트 3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4분의 3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4분의 3 루트 6 이렇게. 이게 일단 첫 번째 요 보라색의 넓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여기. 요거. 어디 갔니? 요거. 어디 갔냐? 색깔을 요렇게 하자. 요거 넓이를 마저 더해줘야겠죠? 요거 넓이는 간단하네. 얼마예요? 한 변의 길이가 3 곱하기 4제곱근이 한 변의 길이가 3 곱하기 4제곱근인 60도야. 그러면 봐봐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기 반지름이 같으니까 정삼각형이잖아. 이 공식을 써도 되지만 그냥 우리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일부러 한번 써볼까요? 기억나는 연습 속에서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다. 기억납니까? 모르면 안 돼요. 증명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요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루트 3에다가 요거의 제곱인 거죠. 제곱. 그러면은 3 곱하기 4제곱근이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4제곱근이의 제곱은 그냥 또 2의 2분의 1 제곱이 되겠지. 맞나요? 지금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T가 되겠지. 그럼 이건 얼마예요? 4분의 9 루트 6이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3 루트 6과 4분의 9 루트 6을 더한 게 이 PCB의 넓이가 되니까요. 얼마예요? 4분의 12 루트 6이 되겠지. 맞나요? 더한 거니까. 즉 3 루트 6이 일단은 넓이 S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제곱을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 루트 6을 제곱해주면은 9 곱하기 6이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54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이 일부러 삼각함수가 좀 나오게끔 그리고 정삼각형의 공식을 한 번쯤은 상기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이해가 다 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해가 돼야겠죠. 10번도 이렇게 한번 답을 내봤습니다.